지금부터 프루프 무드를 공부하겠습니다. 프루프 무드는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 로직 태블로, 피치 프루프 시스템 프로포지셔널, 마지막으로 피치 프루프 시스템 퍼스트 오더 이렇게 4개의 웹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의 주소는 이렇게 proofmood.com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 www가 들어가도 돼도 됩니다. 상관없죠. 이제 주소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 주소창은 위로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웹 프로그램을 하나씩 보면은요, 첫 번째 트루스 테이블, 이거는 우리말로 진리표라 그러죠. 진리표, 이렇게 진리표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로직 태블로는요, 이건 사실은 이 웹 브라우저 중에서 이 IE만 지원한다고 여기 또 있죠. IE만 지원한다.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야겠지만 현재는 이거 되지 않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피치 프루프 시스템. 여기 보면 프로포지셔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명제란 얘기죠. 명제의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 논리 피치 증명 시스템 이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 증명, 포멀 프루프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 증명이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같은 피치 증명 시스템인데 이게 first order죠. 즉 1개 논리라는 거죠. 1개 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러셀 파라독스를 포멀라이즈 한 건데요.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피치 증명 시스템에서 이 피치는 사람 이름이죠. 프레드릭 피치라고 철학자이자 논리학자. 예일대에서 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980년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요. 이 프루프 무드는 모바일 기기, 휴대폰이나 뭐 패드 같은 거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부터 업데이트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웹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대로 공부할 것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트루스 테이블, 로직 태블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 명제 논리, 피치 증명 시스템을 첫 번째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트루스 테이블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개 논리, 피치 증명 시스템을 공부하고 이런 순서가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직 태블로는 옵션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동영상에는 로직 태블로에 대한 강의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제 논리 피치 증명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첫 번째로 명령이라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하는 명령이냐? 이거는 피치 증명을 작성하는, 즉 에디팅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명령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호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기호가 6개가 있습니다. not, and, or, implication, by implication, contradiction. 제가 지금 영어로 읽었는데 한글말로 해보면은 이게 부정, 논리곱, 논리합, 이면. 그리고 이 기호는 읽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흔히들 뭐 쌍조건문 또는 동등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는 참 이거를 읽을 때 A, if and only if B 라고 읽죠. 좀 복잡하죠. 이렇게 논리식을 이렇게 썼을 때 영어로는 A, if and only if B 라고 읽습니다.
너무 기니까 IFF라고 줄여 쓰긴 하는데 뭐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어차피 A, if and only if B 이렇게 혀가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원래 A, if and only if B는 번역하면 A이면 그리고 그때만 B 이런 뜻이죠. 이게 너무 깁니다. 이걸 줄여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A, 이면이 B.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걸 왼쪽부터 읽으면 A, 이면 B죠. A, 이면 B. 오른쪽부터 읽으면 B, 이면 A입니다. 물론 한 글자 빼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 쌍조건문은 A, 이면이 B 이렇게 읽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호는 이거는 영어로 컨트랙션이고 우리말로는 모순이라고 하면 되겠죠. 모순. 그래서 논리식을 읽을 때 이 앞에 세 개는 뭐 부정, 논리합, 논리곱, 논리합 이렇게 읽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not and or 여기는 이면, 이면이 모순. 즉 처음 세 개 결합자는 영어로 읽고 뒤에 세 개 결합자는 한글로 읽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화면의 세 번째 부분은 링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링크들을 클릭하면 어떤 명령이 실행되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요 제일 첫 부분에도 명령들이 있었는데 이 명령들과 이 명령들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이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명령들은 증명을 작성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명령들이고요. 여기 있는 명령들은 증명 작성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이 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증명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수평선이 보이죠? 이 수평선 윗부분을 가설부, 수평선 아랫부분을 결론부라고 합니다. 증명은 원래 가설로부터 결론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증명에는 가설부와 결론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은 가설들로부터 결론을 얻는 것이다. 여기 보면 가설은 복수네요. 가설들, 결론은 단수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러 개의 명제로부터 몇 개의 명제들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얻는 것이 증명입니다. 그 증명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가설이 몇 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나요? A, A이면 B, A이면 C, B and C이면 D 이렇게 네 개의 명제로 가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D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 기호, 이게 좀 특이하죠. 논리학에서만 쓰는 그런 기호인데 읽을 때 proves라고 읽습니다. 증명한다는 동사죠. 그러니까 A이면 B, A이면 C, B and C이면 D, proves D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우리말로 읽고 싶으면 이 기호는 아라고 읽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우리나라 모음 중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뭐 이런 모음들 중에 이게 바로 아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냥 아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 네 개의 명제들을 요 가설부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A라고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부에 한 줄을 더 넣어야죠. 그러니까 줄 더하기를 클릭해 볼까요? 줄이 생겼네요. 그러면 A 이면 B 이렇게 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줄 더하기. 이 줄 더 계속 클릭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A 이면 C. 그리고 여기 이 기호 클릭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뜨죠? 컨트롤 A가 뜨죠. 이게 단축키입니다.
모든 명령에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 결합자 기호들에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달러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줄 더하기는 컨트롤 A라고 그랬죠? 컨트롤 A. 그리고 B, AND를 이걸 클릭을 안 하고 요걸 치겠습니다. AND C 이면 D. 그리고 여기로 와서 결론 D를 넣는 겁니다. 여기 4번 라인에 보면은 이 논리식에 빈칸이 없어서 좀 빡빡해 보입니다.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타자 쳐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간편하게 다시 그리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축키가 뜨네요.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었습니다. 이 다시 그리기는 띄어쓰기뿐만이 아니고 불필요한 괄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논리식에 괄호가 불필요한 게 들어있다면 그거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논리식이 문법에 어긋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잘못한 거죠. 그럴 때 다시 기를 해보면은 그 2번 라인 문법의 오류라고 오류를 잡아줍니다. 네, 제가 지금 논리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제라고 부르던 것이죠. 앞으로는 명제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거의 다 논리식으로 통일해서 말하겠습니다. 명제와 논리식은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명제는 우리가 수리논리학 이외의 부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고요. 논리식이라고 하면은 명제를 기호화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더 정확한 말씀은 나중에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가설과 결론을 입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결론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1번 라인과 2번 라인으로부터 B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가 참이고 A면 B가 참이다. 그래서 B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1번과 3번으로부터 C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B와 C가 나왔죠. B와 C를 가지고 있으니까 B and C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라인을 이용해서 D를 넣는다.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B를 쳐야겠죠. B. 그러면은 줄 더하기를 해주면 이게 아래에 빈칸이 생기죠. 그래서 이 줄 끼워 넣기를 해주면 컨트롤 I라고 하는 단축키가 뜨네요. 위에 생깁니다. 그럼 7번 라인은 삭제해야죠. 줄 삭제. 혹은 컨트롤 D. 여기다 B라고. 그 다음에 C를 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줄 더하기가 컨트롤 A라고 했는데 엔터 키를 쳐도 됩니다. 엔터 키. 엔터. B and C. 그러면 이 5번 라인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것을 입증해야죠. 각 라인은 입증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verify이죠. 이렇게 각 라인들은 입증되어야 하고 모든 라인을 입증하면 그러면은 증명이 끝난 거죠. 방금 제가 모든 라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결론부에 있는 모든 라인이죠. 가설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설은 참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따라서 참이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설은 그냥 가설이고 이것들이 전부 참이라면 그렇다면 이 결론이 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5번 라인은 아까 1번과 2번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1번과 2번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클릭을 하면은 1번이 여기 전제로 들어갔습니다. 또 2번 논리식을 전제로 넣어야죠. 마우스 커서를 이 부분에 갖다 놓으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죠. 이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여기에 전제 라인 번호가 들어가고 요 전제는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C는 전제를 1과 3을 지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1과 3. 지금 관찰하셨습니까? 내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포커스된 라인이 초점을 맞춘 라인이 5번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기호가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이게 파랗게 되죠. 전제들이. 이거를 라인을 바꾸면 포커스된 라인을 바꾸면 그 라인의 전제들이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를 바꾸는 거는 꼭 클릭을 해서가 아니고 키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를 치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 화살표를 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쉽죠? 예. 그리고 B and C는 이 5번과 6번을 전제로 하면 될 것이고 D는 B and C와 4번 B and C이면 D이다. 이걸 전제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증명이 끝난 것이냐 하면은 안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뭐 룰 이런 게 있죠. 이 룰이 뭐냐 하면은 추론 규칙을 말합니다. 추론 규칙. 다시 5번 라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때 사용된 룰이 뭐냐. A와 A면 B로부터 B를 얻는 이런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추론 규칙이죠. 흔히들 이걸 전권 긍정 혹은 modus ponens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가장 쉬운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속어,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속어 이 추론 규칙의 이름은 화살표 속어입니다. 외우기가 쉽죠. 왜냐하면은 이 전제에 포함되었던 요 결합자 화살표를 우리가 속어해서 B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C번도 이제 이렇게 추론 규칙을 넣어줘야 되니까 한번 클릭을 해주고 쭉 뜨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 들어가고 7번 라인은 전제가 5번과 6번이네요. 그럴 때 이때 룰은 이 AND라는 기호가 새로 생겼네요. 그러니까 도입이죠. 도입 AND 도입 만나볼까요? 줄검사 맞았다고 합니다. 만일 요 입증이 틀린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annotation 혹은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주석. 이 주석이 틀릴 경우에는 이렇게 줄검사를 했을 때 파란 체크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빨간 뭐가 나타날 겁니다. 빨간 X표가. 예를 들어서 D는 지금 입증이 안 된 거죠. 이 주석이 틀리죠. 줄검사를 하면은 추론 규칙을 지정한 다음에 검사하십시오라고 뜨네요. 추론 규칙을 넣었는데 일부러 틀린 추론 규칙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줄검사를 하면 이렇게 빨간 X표가 나타나는 거죠. 제대로 된 추론 규칙으로 화살표 속어를 넣으면 이제 맞는 거죠. 아까 이 두 라인들은 검사를 안 했는데 전체 검사를 해주면 다 해줍니다. 되죠? 한 번 클릭하면 싹 지워주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모든 라인을 한꺼번에 검사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상으로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